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겁니다. 최근에 엄청난 뉴스 하나가 나왔잖아요. 테슬라 옵티머스 개발 총괄했던 밀란 코박 박사가 현대차로 전격 이적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 이직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X에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메시지 남길 정도로 테슬라 핵심 중에 핵심 인재예요. 옵티머스가 단 2년 만에 시제품에서 양산 단계까지 간 배경에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왜 현대차가 이 사람을 데려왔을까요? 테슬라와 정면 승부 선언한 거예요. 실제로 시장 반응 어땠냐? 현대차 시가총액이 100조를 돌파했어요. 창립 51년 만에 처음이에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60조였었거든요. 40조가 새로 생긴 거예요. 증권사들도 난리예요. KB증권 목표가 80만 원, 삼성증권 85만 원,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제 현대차 비교 대상이 도요타가 아니라 테슬라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발견했어요. 현대차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근데 현대차 로봇 사업의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제대로 평가 안 받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삼성까지 조용히 로봇 기업 지분 사들이고 있는데 이거 아는 투자자 거의 없어요. 왜 현대차뿐 아니라 삼성까지 로봇 시장에 뛰어드는 걸까요? 답은 하나예요. 2028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이에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앞으로 로봇이 자동차보다 더 큰 사업이 될 것이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CES 2026에서 공개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보셨어요? 360도 회전하는 관절, 사람보다 유연한 움직임, 스스로 부품 옮기고 배터리까지 교체하는 모습.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에요. 2028년부터 연간 3만 대 양산체제 돌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현대차 로봇 사업의 숨은 수혜주부터 삼성이 지분 10%를 사들인 로봇 기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내 핵심 수혜주 5종목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왜 지금이 로봇 투자의 골든타임인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요. 첫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증권사 컨센서스 종합하면요,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연간 960만 대예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조가 넘어요. 2천조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안 오시죠?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전체와 맞먹는 규모예요. 더 중요한 건 성장 속도예요. 협동 로봇은 연평균 30% 성장하며 420조 원 시장 형성하고요. 서비스용 로봇은 33% 성장으로 540조 원까지 확대돼요. 가정용 로봇은 가장 빠른 37% 성장률 보이며 600조 원 규모가 될 전망이에요. 둘째, 실제 양산 능력 갖춘 기업은 딱 2곳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거대한 시장에서 실제로 양산 능력 갖춘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놀랍게도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뿐이에요. 피규어 AI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엔비디아가 투자했지만 아직 양산 단계 아니에요. 중국 유니트리나 샤오미 로봇도 시제품 수준이고요. 완성차 제조 경험과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곳은 테슬라와 현대차뿐이에요. 셋째, 현대차 아틀라스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기술 스펙부터 볼게요. 자유도 50, 사람 관절보다 많아요. 360도 회전 가능한 관절 구조로 좁은 공간에서도 뒤돌 필요 없이 작업해요. 부품 스스로 옮기고 배터리까지 자동 교체해요. 미국 AP통신이 뭐라고 했냐? 아틀라스 시연은 실수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했다. CS 2026에서 가장 주목받은 로봇이 바로 아틀라스였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냐? 아틀라스 한 대 가격 약 2억이에요. 많이 비싸네 하실 텐데요. 계산해보면 달라요. 숙련 근로자 연봉과 비교하면 2년이면 본전이에요. 3년 차부터는 순수익이고요. 게다가 로봇은 24시간 일할 수 있고 아프지도 않고 파업도 안 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 도입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넷째, 2028년부터 본격 양산 시작됩니다. 2028년까지 현대차는 아틀라스 3만 대 생산해요.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과 기아 첫 전기차 공장에 우선 투입돼요. 단순 실험이 아니에요. 자동차 생산 라인의 표준을 로봇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로봇 시장이 엄청난 건 알겠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내가 뭘 사야 되는데? 이 부분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가 구조를 알아야 진짜 수혜주가 어딘지 보이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원가의 약 75%가 동력 전달 시스템에 집중됩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감속기, 구동 모터, 그리고 제어 장치. 아틀라스 한 대 기준으로 볼게요. 회전형 액추에이터 14개 들어가요. 원가 비중 42%예요.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발목 등 모든 회전 운동을 담당해요. 선형 액추에이터도 14개 필요해요. 원가 비중 33%고요. 밀고 당기고 펴는 직선 운동을 만들어요. 로봇 손은 2개지만 원가 비중이 15%나 돼요. 단가가 가장 비싼 부품이에요. 섬세한 힘 조절 가능해야 하고 센서와 제어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쉽게 정리하면요. 로봇 한 대의 가격이 2억 원이면 액추에이터에만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요. 연간 3만 대 생산하면 액추에이터 시장만 4조 5천억 원이에요. 엄청난 규모죠. 그럼 누가 이 액추에이터 만들어요? 현재는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하모닉 드라이브, 나부테스코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점유율 70% 이상 차지워요. 근데 한국 기업들이 이 벽을 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움직임이 하나 포착됐어요. 삼성의 움직임이에요. 지난 1월 삼성 자산운용과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로봇 기업 뉴로메카 지분을 각각 5%씩 총 10.08% 취득했어요. 이 소식 나가자마자 뉴로메카 주가가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폭등했어요. 왜 삼성이 로봇 기업 지분 사들였을까요? 과거 떠올려 보세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처음 10% 인수했을 때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하지만 이후 35%까지 지분 늘리면서 주가가 600% 폭등했죠. 지금 삼성 자산운용의 뉴로메카 투자가 바로 그 초기 단계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모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액추에이터 독점 공급해요. 로봇 한 대 팔릴 때마다 현대 계열사 전체가 돈을 버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TSMC 전략이에요. 직접 완제품 만들지 않고 모든 기업의 로봇이 자기 부품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 차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휴머노이드 로봇 차기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시장이 왜 폭발하는지, 원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구체적인 종목 분석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삼성이 낙점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지난 1월 삼성자산운용과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뉴로메카 지분 각각 5.04%씩 총 10.08% 취득했어요. 이 소식 전해지자마자 주가가 4거래일 연속 폭등했어요. 하루 만에 30% 상한가치고 일주일 만에 주가가 2배 넘게 뛰었어요. 왜 삼성이 이 회사에 투자했냐? 뉴로메카는 CES 2026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A를 공개했어요. 18자유도 자랑하는 피지컬 AI 기반 휴머노이드예요. 연구용 시험 모델 아니에요. 실제 제조, 물류, 서비스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이에요. 뉴로메카가 특별한 이유는 기술력이에요. 이 회사는 휴머노이드 전용 초경량 하모닉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현재 이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뉴로메카가 이 벽을 뚫었어요. 하모닉 타입 감속기 기술 국산화했고 정밀 제어 기술까지 결합해 완성형 액추에이터를 양산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어요.
이미 검증도 끝났어요. HD 현대중공업과 조선용접 로봇 공급 계약 맺었고요. HD 현대조선소에 뉴로메카 로봇이 실제로 투입되고 있어요. 현대 계열과 거래 실적 있다는 건 신뢰 관계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예요. 삼성의 투자 패턴 보세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처음 투자했을 때 지분율 10.2%였어요. 이후 14.9%, 그리고 35%까지 단계적으로 늘렸죠. 지금 삼성자산운용의 뉴로메카 투자가 10.08%. 정확히 같은 패턴의 시작점이에요. 향후 삼성전자 추가 투자나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나온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폭발할 가능성 높아요. 현재 뉴로메카는 급등 후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런 시기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예요. 두 번째 종목,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예요. 로봇 직접 만드는 회사 아니라는 거죠.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 로봇 운영체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쉽게 비유하면요. 삼성이 갤럭시 만들지만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만들죠. 클로봇은 휴머노이드 시장의 구글 같은 역할을 노려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관계예요. 지난달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의 공식 유통 파트너로 선정됐어요. 이건 정말 큰 뉴스예요. 단순 협력사 아니라 글로벌 로봇 브랜드의 공식 파트너로 격상된 거예요.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에 클로봇 소프트웨어가 기본 탑재될 가능성 열렸어요. 아이폰 앱스토어가 기본 탑재된 것처럼 아틀라스나 스팟을 사면 클로봇 플랫폼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예요. 클로봇 핵심 기술은 두 가지예요. 첫째, 크롬스,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이에요. 공장의 로봇 수십 대가 동시에 작동할 때 클라우드에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하고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 경로와 작업 우선순위 자동 조정해요. 한마디로 로봇들의 관제탑이에요. 둘째, 카멜론 기술. 환경 적응형 AI예요. 한 로봇이 학습한 행동 패턴을 다른 로봇에 즉시 복제할 수 있어요. 한 공장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다른 공장 로봇들에게 바로 전송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SK텔레콤이 클로봇 지분 6.68% 보유하고 있어요. SK그룹의 전략적 투자 종목이라는 뜻이에요. 현대차그룹도 이미 클로봇 플랫폼 사용하고 있고요. 클로봇 고객사 보면 현대, 롯데, LG, 삼성뿐 아니라 쿠팡과 GS 리테일까지 포함돼요. 특히 쿠팡과 GS는 단순 고객 아니라 지분 투자까지 한 주주들이에요. 물류업계 최강자 쿠팡이 직접 투자했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 인정했다는 의미예요. 클로봇 비즈니스 모델에서 핵심은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 기업은 공장과 설비에 막대한 투자 필요하고 재고 부담도 커요. 반면 소프트웨어는 개발비만 들고 복제 비용 거의 없어요. 원가 절감과 높은 마진으로 직결된다는 거죠. 게다가 구독 모델로 매출이 가능해요. 로봇 판매할 때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제 서비스로 매달 또는 매년 지속적으로 수익 발생해요. 로봇이 늘어날수록 매출도 자동 증가하는 구조예요. 세 번째 종목, 현대 계열사 세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테버, 이 세 종목이에요. 현대모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액추에이터 독점 공급해요. 사실상 독점 구조예요. 로봇 한 대 팔릴 때마다 현대모비스가 돈 버는 구조고요. 증권사 분석 보면 2035년 기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 150만 대 양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대모비스 로봇 관련 영업이익만 13조 원에 달해요. 현재 현대모비스 연간 영업이익이 약 3조 8천억이에요. 로봇 사업 하나로 무려 3배를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현대모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11% 보유하고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스닥 상장하면 지분 가치 상승 효과까지 누려요. 이중 수혜 구조예요. 현대글로비스는 물류 회사인데 왜 로봇 수혜주냐? 아틀라스 연간 3만 대 생산하려면 부품 공급망 관리가 핵심이에요. 글로벌 배송, 재고 관리, 완성품 물류까지 모두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해요. 단순 운송 아니에요. 현대글로비스는 AI 기반 공급망 최적화 플랫폼 구축하고 있어요. 디지털 물류로 진화 중이에요. 현대글로비스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11.3% 보유하고 있어요. IPO 수혜를 동일하게 봐요. 현대오테버는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예요. 현대차그룹 IT 전문 계열사로 로봇 관제 시스템과 AI 학습 플랫폼을 담당해요. 공장에 로봇 수십 대 투입하려면 통합 관리 시스템 필수예요. 누가 어디서 무엇 할지, 충돌 어떻게 피할지, 배터리 언제 교체할지 모두 소프트웨어가 제어해요. 현대오테버가 이 시스템 개발해요. 하드웨어는 한번 팔면 끝이에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다르죠.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유지 보수로 구독 모델 매출을 발생해요. 로봇이 늘어날수록 소프트웨어 매출도 자동 증가하는 구조예요. 이 세 종목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보유해 IPO 수혜를 직접 받아요.
하지만 이미 많이 올랐어요. 현대모비스는 연초 30만 원대에서 50만 원을 돌파했고 현대글로비스도 26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분할 매수가 안전해요. 눌림목에서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긴 얘기했는데 핵심만 추려서 총정리해드릴게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폭발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천조 원 규모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과 맞먹는 규모예요. 2028년부터 본격 양산 시작돼요. 둘째, 실제 양산 능력 갖춘 기업은 테슬라와 현대차뿐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테슬라 핵심 인재까지 영입하며 기술 격차 빠르게 좁히고 있어요. 셋째, 삼성과 현대차가 로봇 부품 기업에 전략적 투자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삼성이 낙점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식 파트너, 현대 계열사 세 종목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테버는 직접적인 수혜주.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한 5개 기업, 이 종목들 꼭 기억하세요. 로봇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들 매출도 같이 커져요. 낙수 효과가 확실한 구조라는 거예요. 이제 투자 전략도 말씀드려야겠죠. 투자 전략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할 매수입니다. 로봇주는 변동성이 큽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조정 구간마다 나눠서 모으세요. 둘째, 실적 개선 기업에 투자하세요. 이슈만으로 오른 종목은 되돌림이 나오기 쉽습니다. 흑자 환이나 매출 증가 같은 실적 개선이 확인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셋째, 분산 투자입니다. 무작정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에만 올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로봇 섹터에는 오늘 말씀드린 5기업 외에도 매력적인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 어떤 기업을 골라야 할지 판단이 잘 안 되신다면 로봇 관련 ETF도 시중에 잘 나와 있습니다. ETF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면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줄이면서 산업의 성장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25년 약 100조 원에서 2035년 2000조 원으로 20배 성장합니다. 테슬라와 현대차 단 2곳만이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과 SK는 핵심 부품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테슬라 핵심 인재까지 영입하며 2028년 연간 3만 대 양산 체제 돌입합니다. 한국 로봇 섹터 기업들은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뉴로메카는 삼성이 10% 지분을 확보했고 글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식 파트너가 됐습니다. 현대 계열사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까지 보유하며 IPO 수혜와 부품 공급 이중 수혜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2028년 양산 본격화되고 납품 물량 쏟아지면 주가는 이미 천장입니다. 지금 미리 담아두는 게 진짜 투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지분 인수 후 600% 올랐던 것처럼 뉴로메카와 클로봇도 같은 패턴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남들이 모를 때 사야 돼요. 남들이 알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글로벌 빅테크나 국내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메타, LG전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삼성전자. 이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로봇 손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로봇 손이 완성되지 않으면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로봇 손 기술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냐는 겁니다. 누가 이 로봇 손을 달아서 실제 현장에 투입할 거냐는 거죠. 그 해답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 부분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확신은 몇 배는 더 강해질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 주세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사람 형태의 로봇이 대체 왜 필요할까요? 모건 스탠리가 리서치에서 명확하게 답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살펴보면 공구든 주방 용품이든 세상의 모든 도구들이 인간을 위해서 수천 년간 발달해 왔잖아요. 로봇을 위해 굳이 새로운 도구 개발하기보다는 로봇을 그냥 인간처럼 만들어 버리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면서 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라면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손의 완성도예요. 로봇계로도 구현 가능한 바닥 딛고 빠르게 똑바로 달리는 것은 이제는 웬만큼 따라오고 있지만요. 더 정교하게 도구를 쥐고 짐을 옮기거나 빨래를 개고 요리를 하거나 바닥 청소 같은 이렇게 귀찮고 힘든 일을 대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손의 완성도예요. 이 때문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휴머노이드 로봇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손의 자유도를 유난히 강조해 왔어요.
머스크가 직접 뭐라고냐. 인간 손은 27개에서 28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범용 휴머노이드를 만들려면 반드시 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2세대 모델은 손에 11개의 자유도를 구사하는데 다음 세대에서는 그 2배인 22개의 자유도를 구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인간 손과 근접하게 만든다는 목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로봇 손 핵심 기업과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로봇 손 대박 주식을 지금부터 분석해 볼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로봇 손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앞으로 시장의 주도 섹터는 로봇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올해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의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매출이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게 부품 공급 업체들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주로 우리는 핵심 3대 부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로봇손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로봇손이에요. 전체 부품 기준 원가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어려운 기술이 사람 모양의 손이에요. 이제 걷거나 앉았다 일어서는 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실제 산업 현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위는 단연손이 될 거예요. 사람처럼 물건을 쥐고 조립도 하고 포장도 하는 이 모든 동작은 손이 수행하는 거예요. 둘째, 액추에이터입니다. 손을 포함한 전신을 움직이려면 사람처럼 관절이 있어야겠죠. 로봇의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동작의 정밀도와 내구성을 책임지는 액추에이터라고 불리는 로봇의 관절 구동부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셋째, 운영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손을 달아놔도 결국 로봇을 움직이는 두뇌 소프트웨어가 고성능이 안 되면 전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하면, 즉 그에 맞는 지능이 없다면 20년 전부터 나왔던 그냥 단순한 깡통 로봇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로봇을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로봇의 제어와 운영 소프트웨어까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로봇 손, 관절 구동부, 로봇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전하지 않으면 로봇은 단순히 겉모습만 사람처럼 보이는 기계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인 테슬라나 현대차를 중심으로 이 세 파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 각각 관련된 이번 달 최고 급등 로봇 종목들, 정밀한 로봇 손을 책임지는 기업, 그리고 로봇 손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관절,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마지막으로 모든 로봇을 하나의 두뇌처럼 제어할 수 있는 운영 소프트웨어 종목까지 총 3종목을 설명해 드릴 거고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품은 어디일까요? 바로 손이에요. 전체 원가 비중의 대략 7%를 차지하면서 훨씬 부피나 무게가 큰 어깨나 허리, 허벅지, 그리고 발 같은 것들보다 높은 비중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로봇 손의 원가 비중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로봇은 인간의 손처럼 수십 개의 관절과 자유도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구동 장치라는 의미죠. 따라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경쟁에서 손을 누가 더 잘 만들고 더 빠르게 대량 생산하느냐가 시장 주도권을 결정짓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손의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까요? 2024년 89억 달러 규모에서 2033년이 되면 무려 524억 달러까지, 한화로 무려 72조 원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인데요. 이게 로봇 부품 중에 하나인 로봇 손에만 해당되는 마켓캡이에요. 10년 만에 6배 가까이 확대되는 폭발적인 시장입니다. 이 성장의 중심에는 바로 두 가지의 핵심 부품이 있어요. 첫째,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근육 같은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힘, 속도, 그리고 정밀도까지 모두 액추에이터의 성능에 달려 있어요. 둘째, 그리퍼입니다. 이게 완제품인데 손의 전체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손처럼 잡고 쥐고 비트는 모든 동작을 담당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의 활용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즉, 액추에이터와 그리퍼, 이 두 가지가 로봇 손 산업을 이끄는 양날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종목들 역시 바로 이 두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을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종목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로봇 손이 왜 이렇게 비싼지부터 알아야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첫째, 기술적 난이도와 설계의 복잡함 때문이에요.
사람의 손처럼 수많은 관절과 자유도를 구현하려면 정밀한 액추에이터와 센서가 필요하겠죠. 둘째, 실제 산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막중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잡는 기능을 넘어서서 조립이나 포장, 의료, 군수 같은 고난도 작업까지 손이 담당을 해요. 셋째,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로봇 손 하나의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중국의 유니트리는요, 한 손에 94개의 촉각 센서를 탑재한 로봇 핸들을 공개했는데 이 제품 역시 한 대당 1,000만 원대의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로봇 손 영역에서 빠르게 기술을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가의 로봇 손을 국산 기술로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려는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연구용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글로벌 로봇 시장의 리드 기업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기업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AI 연구를 넘어서서 인간과 같은 손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 포인트를 촉각으로 기준 잡았습니다. 촉각 센서를 탑재한 로봇 손을 적극 개발하고 있어요. 단순히 잡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시각, 촉각 느끼고 조절한다. 이런 단계를 진입하고 있는 거죠. 정말 사람 손에 가까운 로봇 손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는요, 이미 공개 행사에서 계란 같은 것들을 섬세하게 잡고 옮기는 시연을 보여줬어요. 테슬라는 전기차와 동일한 전략, 즉 대량으로 생산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전략을 로봇에도 취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휴머노이드 경쟁은 단순히 로봇 몸체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한 손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제가 소개할 국내 기업 두 곳이 각각 메타와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요. 특히 메타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메타는 휴머노이드 후발주자거든요. 테슬라는 말씀드렸다시피 옵티머스를 통해 제조 현장의 자동화를 선도하려 하고 있고, 구글은 AI와 로보틱스를 결합한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내세우면서 4세대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죠. 애플 역시 비전 프로를 중심으로 AR, VR 로보틱스 생태계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절대 미래 먹거리에서 메타는 뒤처지면 안 돼요. 단순히 메타버스 기업으로만 남으면 미래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로봇, 휴머노이드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나 사람처럼 사물을 잡고 느낄 수 있는 촉각 로봇을 개발해서 차별화된 기술로 경쟁사들을 따라잡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메타의 로봇 투자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고, 그 파트너사로 국내의 한 로봇 기업을 선택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로봇 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로봇 손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로봇 손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흐름 안 끊기게 바로 메타의 로봇 손 파트너사이자 오늘의 첫 번째 추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 로보틱스가 메타와 협력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핸들을 시연했어요. 바로 이 로봇 핸들을 알레그로 핸드라고 하는데요. 이 알레그로 핸드는 이미 글로벌 로봇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진 로봇 손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도 로봇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워닉 로보틱스는 메타와 이 로봇 소니 알렉으로 핸드 공동으로 개발해서 올 하반기에 실제로 메타 제품으로 출시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업계에서 인지도를 올리면서 인간의 손을 대신할 로봇 손의 모멘텀을 강하게 받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메타는 왜 날고 기는 미국의 그 수많은 로봇 기업들을 제쳐두고 알렉으로 핸드 제조업 업체로 워닉 로보틱스를 선택했을까요? 메타의 마음을 사로잡은 워닉 로보틱스의 핵심 기술이 로봇 촉각 센서인데요. 로봇이 촉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센서인데 물체의 압력이나 질감, 온도 같은 것들을 감지할 수 있어요. 사람의 피부 역할을 하는 센서로 로봇이 더욱 정교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술력이 정교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손의 힘 조절이 안 되는 로봇은 위험하고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인 로봇 촉각 센서를 워닉 로보틱스가 보유를 했기 때문에 메타에서 러브콜을 먼저 보냈고 하반기에 공동으로 제품 출시가 성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워닉의 주가 그리고 그룹 전체의 미래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핵심 근거가 되면서 우리는 워닉 그룹주 중에서 특히나 가장 큰 탄력을 받을 그 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워닉 로보틱스의 지배 구조를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한 회장부터 수직 구조로 호라이즌 캐피탈, 워닉 홀딩스, 그리고 자회사들로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워닉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워닉 홀딩스인데요. 지분율이 96%에 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워닉 로보틱스가 상장하지 않는 이상 이 모든 수혜는 워닉 홀딩스가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워닉 로보틱스가 메타와 손잡고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다면 그 수익과 평가는 전부 워닉 홀딩스의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닉 홀딩스를 일부 소유한 중간 회사일 뿐 실질적인 주가 레버리지 효과의 지속성은 바로 실질적 96% 경영권까지 모두 쥐고 있는 워닉 홀딩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고요. 수익이 발생하고 기술 가치가 오르면 바로 실적에 잡히는 회사는 한 다리 건너서 워닉이 아니라 워닉 홀딩스이기 때문에 시장도 이것을 더 빠르게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메타, 알렉으로 핸드 대박 추천주로 워닉 홀딩스를 여러분께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예요. 머스크가 인정을 했어요. 로봇 손 개발이 가장 어렵다. 공급망 구축도 굉장히 난제다. 인간 손의 정밀성과 감각을 모방하는 게 매우 어렵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머스크조차 어려워하는 영역이 바로 로봇 손이라는 거고요. 단순히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섬세하게 물건을 쥐고 계란처럼 깨지기 쉬운 물체를 다루는 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는 집 개발이 아닌 세상을 조작할 수 있는 손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즉 휴머노이드의 완성은 결국 손에서 갈리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로봇 손을 가장 핵심 중의 핵심 파츠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세계 1위 로봇 기업인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로봇 자유도를 구현해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봇 손의 자유도라는 개념부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유도란 쉽게 말씀을 해드리면요.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수, 그리고 회전 이동할 수 있는 축의 개수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로봇의 손가락이 5개라고 해서 정교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양한 축으로 얼마나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기술력이라는 거고요. 그럼 로봇 손에서의 자유도 수준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자유도가 만약에 2개에서 3개 정도 부여된다고 한다면 컵을 잡거나 집게처럼 단순 물건을 쥐는 정도만 가능해요. 하지만 자유도가 15개가 넘어가면요. 나사를 조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피아노나 바이올린 연주까지 가능해져요. 테슬라는 최근 공식 발표에서 옵티머스의 로봇이 15개를 상회하는 22 자유도를 가진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의 손은 어느 정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의 손의 자유도는 보통 20개에서 25개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손가락마다 보통 4 정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데 엄지는 하나 정도를 더 가지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로봇 손의 자유도를 올리기 위한 핵심 부품은 그럼 과연 어떤 걸까요? 바로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에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려면 최소 3개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하고요. 휴머노이드 한 대에는 40가 이상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요. 결국 액추에이터가 없다면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물체를 잡는 동작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시연 영상을 보면요. 단순히 물체를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계란같이 깨지기 쉬운 사물을 섬세하게 다루는 시연을 보여줘요. 이 모든 정밀 동작의 중심에는 바로 액추에이터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기업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인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의 다이나믹셀은요, 모터, 감속기, 그리고 제어기를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글로벌 스탠더드 표준 플랫폼이 됐어요. 테슬라부터 해서 고객사가 정말 빵빵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나사, 디즈니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이 이미 채택을 했고, 최근에는 북미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도 내놓은 상황이에요. 핵심은 테슬라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격 양산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수요가 폭발할 부품은 바로 스마트 액추에이터인 다이나믹셀이 될 것이고, 그 대표 수혜주가 바로 로보티즈라는 거예요. 머스크가 옵티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난제로 로봇손을 꼽고 있고요. 그 로봇손의 핵심 중의 핵심이 액추에이터라는 거죠. 현재 전 세계 시장 규모가 58조 원 이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나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 원계 무려 75%를 차지하는 스마트 액추에이터와 모터 구동계, 이 액추에이터를 누가 잡느냐가 휴머노이드 산업의 승자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바로 로보티즈가 이 75%를 차지하는 스마트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셀을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전 세계 연구기관과 빅테크들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사실상의 글로벌 스탠더드예요. 즉, 국내에서 테슬라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유일한 로봇 액추에이터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라는 거고요. 휴머노이드의 대량 양산 시대가 열리면 로보티즈는 곧바로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봇과 로봇의 핵심인 액추에이터 대박 종목, 원익홀딩스와 로보티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추천주는 로봇을 제어하고 운영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이 분야의 압도적 최강자는 역시나 엔비디아인데요. 로봇의 몸과 손을 담당하는 부품 기업들만 최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로봇의 두뇌의 핵심인 엔비디아 관련주도 우리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가야 해요. 더욱이 오늘의 마지막 추천주는 현대차,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현재 애플이 아이폰과 앱스토어의 생태계를 구축한 것처럼 자사의 그래픽 카드인 GPU 위에 로봇 플랫폼을 얹어가지고 로봇 제조사들을 강제로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 핵심으로 올해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인 제트슨 토르라고 하는 걸 시장에 출시하면서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신호탄을 쐈는데요. 제트슨 토르는 쉽게 말해서 최고 성능의 가장 최신 버전의 슈퍼컴퓨터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존 모델 대비해서 AI 성능이 무려 7.5배 향상이 됐고요. 단순히 더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이 사람처럼 보고 듣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연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트슨 토르는 연구기관이나 대기업 전용이 아니라 일반 개발자용, 일반인용 모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개발자용은 한 화로 약 570만 원 정도에 팔고 있고, 일반인용은 470만 원 수준에서 누구나 주문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데요. 이제는 로봇의 두뇌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칩이 일부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심지어는 개인 연구자들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단계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수많은 로봇 기업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의 규모는 자연스레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이작 플랫폼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이작 그루트를 공개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제트슨 토르가 로봇의 두뇌인데, 뇌만 있다고 해서 로봇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도 뇌가 몸을 움직이려면 경험을 쌓아야 되고, 동작도 익혀야 되고,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을 학습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 부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의 아이작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랫폼 교과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엔비디아는요, 세계 최초로 개방형 휴머노이드 로봇 그루트 N1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모델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일상적인 동작이나 추론 능력을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싼 인건비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특히나 노란봉투법의 인력난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건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핵심 솔루션 역시 엔비디아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상에 어떤 로봇 기업이 로봇을 만들건 엔비디아의 제트슨 토르, 거기에 아이작 플랫폼의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의 엄청난 저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 파트너사에 한국이 선택을 못 받았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현재는 중국 기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먼저 미국 기업 디지트라는 로봇을 개발하는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있고요.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파트너로 영국의 휴머노이드 로보틱스가 리스트에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중국 기업 유니트리 로보틱스와 BYD도 있는데요. 이 로봇들은 전부 앞서 말씀드렸던 풀스택 솔루션인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탑재가 되고 있어요. 그럼 한국 로봇 기업은 정말 단 한 개도 선택을 못 받은 걸까요? 노란색 로봇 스팟으로 특히 유명한 미국 3대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채택이 되었는데 현재 지분의 80% 이상을 투자하면서 완전 인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도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로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아이작 그루트 플랫폼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게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 업체들보다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더 끈끈하다는 거고요. 엔비디아의 제트슨 토르라고 하는 고성능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AI 모델을 실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통합을 했어요. 이게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냥 로봇이지 AI 로봇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수준이거든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는 인간형 로봇의 행동과 운동 제어 정책을 개발하는 핵심 도구로도 활용이 되는데 이 두 회사는요. 이 기능적 안전성과 보안 구조, 컴퓨터 비전,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플랫폼 구성 기준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노란색 로봇 게임 스팟, 여기에 더해서 오르빗이라는 모델에도 확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휴머노이드를 넘어서서요. 이런 솔루션이나 뇌가 있고 비전 AI가 있고 센서, 이런 기업들까지 다 합치면 엔비디아의 로봇 산업에서의 역할은 거의 지배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괜히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게 아닌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엔비디아 로봇의 핵심 마지막 추천 종목 클로봇이에요. 클로봇은 하드웨어 쪽이 아니에요. 로봇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그럼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엔비디아랑 대체 뭔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이 클로봇은 엔비디아 아이작 플랫폼의 공식 파트너사라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작은 로봇이 세상에서 배우고 움직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로봇의 OS 운영체제이자 개발 플랫폼인데요. 앞으로 전 세계 로봇들이 아이작을 기반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니,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거의 독점 수준으로 갈 텐데 아이작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그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기업이 바로 클로봇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클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로봇의 하드웨어 시장이 커질수록 그 위에서 돌아가게 되는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고요. 클로봇은 이 흐름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연결성이 있어요. 엔비디아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파트너사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클로봇 회사는 이미 현대차가 80% 정도 인수한 기업이에요. 엔비디아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과 영국 같은 가장 핵심적인 동맹 관계에 있고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파트너십 등급 중에서 플래티넘 등급, 최고 등급을 확보해놨거든요. 그래서 대표 제품인 노란색 사족보행 로봇계 스팟의 공식 유통 독점 판권을 땄어요. 실제로 인천공항에 공급을 해서요. 여러분 인천공항 가시면 이 로봇개들 이제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로봇개들이 순찰도 돌고 실시간으로 영상도 찍어서 데이터도 모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로봇 기업 중에서 포스코에도 납품이 되고 히타치에도 들어가고 있고 가장 빠르게 상용화와 납품 계약이 나오고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이기 때문에 관련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 핵심 파트너사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레벨이 클로봇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클로봇은 엔비디아 아이작 플랫폼의 직접적인 수혜, 거기다가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생태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보유한 국내 유일한 로봇 사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스라는 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한번 사고 땡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왜 넷플릭스처럼 구독 형태로 계속해서 돈 쓰고 내는 모델을 말해요. 이 수익 지속성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클로봇은 아직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고요. 현재 기업 규모가 작고 주가가 현재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여전히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매수 타점이 유효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조정이 오면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로봇 손. 두 번째, 관절기인 액추에이터. 세 번째, 로봇의 두뇌인 군집 제어 소프트웨어. 각각 워닉홀딩스는 메타에 납품을 하고 있고, 로보티즈는 테슬라와, 클로봇은 엔비디아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긴밀하게 링크가 되어 있어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종목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보다 더 강력한 재료가 확실하게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께서 이미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냐? 혼자서 나는 매매하는 거, 사점 잡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전략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분할 매수입니다. 로봇주는 변동성이 큽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조정 구간마다 나눠서 모으세요. 둘째, 핵심 부품별로 분산 투자하세요. 로봇소는 워닉홀딩스, 액추에이터는 로보티즈, 소프트웨어는 클로봇. 3가지 다 역할이 다르니까 분산 투자 권장해요. 셋째, 실적 개선 기업에 집중하세요. 이슈만으로 오른 종목은 되돌림 나오기 쉬워요. 흑자 전환이나 매출 증가 같은 실적 개선 확인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넷째, 글로벌 빅테크 뉴스에 주목하세요.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현대차의 로봇 관련 뉴스 나올 때마다 주가 반응해요. 특히 메타 알렉으로 핸드 출시,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발표, 엔비디아 파트너사 확대, 이런 뉴스 주목하세요. 추가로 시장 전망도 말씀드릴게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로봇 손 시장은 2024년 89억 달러에서 2033년 524억 달러로 6배 성장합니다. 메타와 테슬라는 각각 촉각 센서와 대량 양산 전략으로 시장 장악하려 하고, 엔비디아는 플랫폼으로 생태계 지배하려 해요. 한국 로봇 부품 기업들은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워닉홀딩스는 메타가 96% 지분 확보했고, 로보티즈는 테슬라 글로벌 스탠더드 됐어요. 클로봇은 엔비디아 아이작 플랫폼 공식 파트너이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플래티넘 등급 파트너예요. 투자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2026년 상용화 본격화되고 올 하반기 여러 가지 제품 출시되면 주가는 이미 천장이에요. 지금 미리 담아두는 게 진짜 투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지분 인수 후 600% 올랐던 것처럼 워닉홀딩스, 로보티즈, 클로봇도 같은 패턴의 시작점에 서 있어요. 남들이 모를 때 사야 돼요. 남들이 알면 이미 늦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가 폭발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는지,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뭐가 있는지 말이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 시청하지 않았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제 영상 보셨으니 이제 아시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내년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다만 성급한 추격 매수는 금물이에요. 조정 구간 기다리는 인내심이 수익을 만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안 놓치실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